저는 그거 성능 점검 비용에 대해서 좀 불만이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신차급을 파는데 제조사 보증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거기에 10,000원, 20,000원을 붙인다고. 난 이게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 뽀찌인가? 좀 짬짬이 해갖고. 했어요. 이렇게 좀. 자, 고객과의 인연, 중고차를 구매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딜러 찐차 아저씨입니다. 좋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차를 잘 아는 좋은 딜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주원 중고차 TV 현주아입니다. 오늘 주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성능 점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좀 억울한 게 뭐냐면, 내가 신차급을 팔아. 저기 신차급을 파는데 이게 그 출시된 지 뭐 2년밖에 안 됐어.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데. 제조사 보증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제조사 보증이 제일 이게 왔다거든. 그렇죠. 그냥 네. 뭐, 차 이상해요. 이거 현대 가갖고 이거 또 그렇죠.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다 해준단 말이야. 제조사에서 개런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10,000원, 20,000원을 붙인다고. 난 이게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 뽀찌인가? 그러니까 왜 그걸 약간 하는지. 그거는 솔직히 눈먼 돈이야. 내가 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제조사 보증이 중복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신차급일 때 제조사에서는 많은 걸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고차,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보증을 하는 부분은 기능상의 보증을 하는 뿐이지만, 왼쪽 편, 그러니까 성능지를 이렇게 여기 띄워주시면은, 왼쪽 편에 보시면은, 사고나, 침순 우유 화재 부분, 이건 제조사에서 보증하지 않잖아요. 제조사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개런티를 할 뿐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다. 그죠? 그죠? 그게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기능상의 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긴 받되 좀 작지 않나. 네. 그렇지. 사고를 오판하는 경우는 뭐 진짜 성능 점검원이 미스를 내는 거고, 실제로다가 침수, 고객님이 갖고 와서 매입을 하는데 이게 침수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침수인데 성능,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겠다.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차량을 구매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성능장에서도 제대로 못 보고,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죠. 침수가 있는데 성능장에서 이걸 못 본 거야. 네. 그러면은 안 찍혔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제조사로 가면은, 이거 침수 있었는데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경우는.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봐서 제가 중간에 어레인지에서 중간에 투입해서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다시 환불을 시키고 중대사유잖아요. 그건 그렇죠. 중대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 불가능합니다. 저희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데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시 환불을 하고서 고객한테 이건 저희가 매입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환불을 한 적이 있어요. 와, 그거는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네요. 이거 뭐 어차피 신차급 차량들 뭐 보증 남은 거 뭐 많이 나와봐야 3만 원 나오잖아. 3만 원. 그죠? 그렇죠. 예, 2, 3만 원. 2, 3만 원이잖아요. 네. 자, 우리 그러면은 그거는 냅시다. 괜찮네. 그렇죠. 합리적이잖아요. 그 정도라 그러면은 그런 어쨌든 간에 그쪽 신차급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라 그러면은 뭐 10,000원, 20,000원 뭐 차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사는데 그 큰 저기는 아니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고차도 재산이잖아요.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우리가 자산인데 그거를 가족이 타고 안전하고도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돈 1, 2만 원 아까우면은 그렇죠. 그냥 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신차 보증이 남았는데 이걸 낸다? 좀 모순인데 이 생각은 했었었는데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네. 그렇죠. 오케이, 하나 배워갑니다. 네, 찐차 아저씨는 굉장히 무식했다라고. 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하나 또 배워가네요. 그래서 성능 점검지에서 또 유심히 봐야 될 부분. 정기검사 날짜. 그렇지, 맞아요. 정기검사 날짜. 실예로 제가 작년에 포르쉐 카이벤을 판매하고 그 차량의 검사 기간이 도래해 갈 때쯤 한 달 정도 좀 안 남았을 때 판매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능지에 보시면은 배출가스가 나옵니다. 그렇지. 네, 침수 화재 요 주변에 있어요. 왼쪽 상단 부분에 그게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 양호해. 근데 판매를 했어요. 보니까 배출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불합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을 해보니 대략 한 5배 정도가 차이가 난 적이 있어요. 이건 거의 뭐 촉매가 그렇구나. 녹았거나 촉매가 없거나 포르쉐 카이멘 차량이니까 아무래도 논촉매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니까 겉에는 촉매가 있는데 안에는 그냥 막 이렇게 뚫어놔 버렸어요. 그냥 소리도 확 나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여서 이거를 보증보험에서 개런티를 받았어요. 촉매 보증받은 거 본 적 드물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거 안 되잖아요. 비보증 항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거는 보증보험사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성능 점검장에서 그 대표가 다이렉트로다가 고객님한테 송금을 하고 그 이력도 있고 그게 가능한 거는 성능 점검한 부분에서 상회했다. 반대로다가 찐차 아저씨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능 점검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영업 이력, 그다음에 영업 이력에 있는지, 그리고 특별 이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이행 그거 리콜 이행? 리콜 리콜 이행. 리콜 이행도 유심히 봐야 되고. 리콜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되게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꽤 많아요. 네. 근데 이거 리콜에 대해서 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조사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자발적 리콜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보통 수입차들이 많이 하고 있고 국산차도 이제는 조금 하려고 하고는 있는 추세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런 부분의 하자가 워낙 많이 있으니 이거를 해라, 이행을 해라. 이제는 뭐 그런 쪽으로다가 많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요즘은 휴대폰조차도 리콜을 하는 시대인데 자동차라고 하면은 내 가족이 탈 것인데 당연히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520D 차량에서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차량에서 이제 불이 많이 났었었는데 이 심각함을 제조사에서도 이제 파악을 하고서는 요런 문제 때문에 리콜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싹 수거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공짜로 고쳐주는 거 그거잖아요. 네, 리콜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 여러분들 만약에 이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그렇죠. 완전히. 미이행이라고 하면은 사실 미이행이어도 가서 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받으면 이제 돼요. 좀 시간 내는 게 조금 귀찮아서 그렇긴 그렇죠. 한데 네. 차가 진짜로 마음에 드셨다면 뭐 그런 거 정도야 뭐 잠깐 뭐 시간 내가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도 있어요. 그 보통은 위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성능지 보시면은 두 번째 장 우리가 사인하는데 고객님이 사인하는 부분 있잖아요. 날짜와 사인하는데 그 조금 위에 보면은 우측 상단에 이게 있어요. 성능 점검원이 코멘트가 있어요. 그렇지 의견 그 점검자 리코멘드가 의견. 매우 저는 꼼꼼히 봐야 된다. 맞죠. 간혹 사고 이력도 써주기도 하고 뭐 FRP를 또한 아니면 뭐 플라스틱류에 대한 손상에 대한 그렇지. 거는 보증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아니면은 이 차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점검 보험료가 없어요. 20만 킬로가 넘지 않았는데 성능은 찍어주는데 이거는 성능 보증이 불가한다라고 하는 게 사고가 많았거나 아니면은 이건 보증할 수가 없는 고가 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보증 거부를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차들이. 그래서 구입할 때 성능 점검 비용이 나왔는지 비용이 나왔는지 20만 킬로 안 됐는데 10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안 되는 차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뭐 M3 같은 거나 뭐 AMG 이런 차들 있잖아요. 거부하는 보증 보험사에서 거부를 해버려요. 자, 이거는 판매를 하시는 딜러분들도 좀 들어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 매입하는 딜러분들보다는 판매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한 달에 뭐 그쵸. 최소 20대 이상은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3, 40대도 판매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어요. 특히 저는 정비를 하다 왔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성능 관련된 거는 제가 좀 많이 도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좀 더 유리합니다라는 걸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드리는 편인데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지. 네. 유리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성능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보낸 거야. 요거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를테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뭐 DCT 미션이 이제 지금 이슈가 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슈가 많이 있죠.
DCT 미션 뭐 아반떼부터 시작해갖고 뭐 스포티지 뭐 이런 거 국산차에서 이제 그 8만 뛴 차량이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꾸 울컥울컥해. 그래갖고 봤더니 DCT 미션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당연히 이거는 보증이 제조사 보증이 남았었는데 그거는 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품목이 있으니까. 그 항목을 정확하게 딜러라면 딜러를 현 2023년에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 딜러라면 기본적으로 저는 성능 기록지, 그 성능 점검 보험에 관련된 약관은 모두 다 이해를 한 상태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항목이 보증 항목과 비보증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한 끗 차이인데 보증보험의 그 약관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항목 중에 비보증되는 항목의 맨 마지막이 이런 말이 있어요. 노후로 인한 부품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가 없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문구까지는 제가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런 항목에 그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노후가 안 됐으면은 차가 왜 고장 나겠어? 그렇잖아. 그러면은 뭐 사고 오판만 해결해 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다가 뭐 하체나 뭐 그 항목 중에서 오일 누유되는 거 대부분 항목 수리를 해주는데 보증보험으로 캠체인 커버는 또 합니다. 근데 또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증보험사마다 달라요. 해석하기 달라고 담당자마다도 좀 다른 거. 그리고 또 담당자가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고 외주로다가 주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증보험사도 중요하고 그렇죠. 뭐 중요하지 않은 게 많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솔직히 보면은. 그래서 성능 점검 기록지는 굉장히 좀 꼼꼼히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죠. 계약서와 성능지는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알선을 하거나 이제 본인의 차량을 판매하시는 딜러분들도 요거를 좀 꼼꼼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제 돈 이제 밀어 넣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제 모토가 뭡니까? 차 팔았으면은 2년의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끝까지 처리를 하는 그럼요. 게 AS라는 게 저는 애프터 세이즈가 되지 않나. 그렇죠. 차는 고장은 날 수 있어요. 그쵸. 중고차다 보니까.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2차적인 애프터 세이즈가 저는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뭐 성능 점검 기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 점검 제도는 뭐 좋은 제도가 맞고 이거를 대신에 보험사에서 눈먼 돈이 아닌 정확하게 잘 활용이 되고 고객이 피해가 안 가고 딜러가 피해가 안 가고 좋은 차를 잘 거래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세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 하시죠. 네, 중고차 구입하실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성능 점검도 중요하고 물론 뭐 가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좋은 차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를 잘 아는 이런 딜러들한테 또 기분 좋은 구매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나. 소비가 되려면요 단돈 10,000원이 써도 기분 좋은 구매가 소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렇게 가치 있는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주한 중고차 TV 현주환이었습니다. 찐차 아저씨의 찐차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